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논총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타이틀이 뜬다. 테이프기, 분홍 다큐, 8월이 갔다 시즌5. 크게 보면 달리아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죠. 화형, 화색이 다양해서 무지개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형과 화색이 다양하고, 그리고 개화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저 좋아서 취미로 키우던 꽃이 이제는 직업이 된 이유.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 앞에서 이 달리아가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그게 돌발성 난청이었고, 그게 시작이었고, 막 몸이 망가져가지고 계속 병원 신세 치고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되게 무서웠어요. 달리아를 만지며 깨닫습니다. 저마다 타고난 아름다움을 간직한 꽃처럼 나의 인생도 그러하다고. 남들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도 무서울 건 없겠다고 말이죠. 삶의 주도권이 제게 있다고 느껴져요. 맞춰가기 위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자연의 변화를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때로는 부러져 꺾이기도 하는 것이 인생.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다시 꽃을 피워내는 것 또한 우리네 인생입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화려하게 피어나는 이 남자의 인생을 만나보시죠.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달리아를 든 남자 일부 43세 송준호 씨, 귀농 4년차. 자마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단독주택. 꽃을 보면 내레이션 김기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햇살이 들어오는 공간에 가득한 꽃과 화병. 꽃으로 가득 차 있기에 왠지 더 일할 맛이 날 것 같은 공간. 이곳이 송준호 씨의 작업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꽃들이 모두 달리아, 같은 이름으로 통칭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꽃 모양이며 색상이 어찌나 다양하고 각기 다 다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같은 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입니다. 송준호 씨. 품종이 많아서요. 같은 다알리아인데 뭐 이렇게 헛꽃으로 피는 아이들도 있고, 정확하게는 헛꽃은 아니고 카라멜 스타일이 있고, 보글보글 피는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화형, 데코레이티브 화형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색깔도 많고 화형도 다양하고 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꽃 한 송이씩만 선물 줘도 되게 좋아요. 그냥 꽃 한 다발 선물 받는 듯한 느낌? 집에 그냥 이렇게 하나만 딱 꽂혀 있어도 집안이 화사해집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카리스마라고 해야 할까요? 딱 한 송이만인데도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화려한 듯 순수하고 또 청초한 매력도 있고, 처음 보는 이 꽃이 금세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다. 다알리아가 되게 크거든요. 되게 크고 탐스럽고 다양한 색과 화형의 꽃이 피고 해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꽃 선물 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꽃 선물 주기에 최적화된 식물입니다. 자르면 2배로 더 꽃송이가 많이 나와서 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고요.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다알리아가 수입 금지 식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한 200품종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하는 품종은 한 70품종 정도, 그중에서 70품종 정도 상업적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만 품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인이 말했던가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요. 달리아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자기만의 색깔과
빛깔과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 달리아였네요. 달리아의 다양한 이름, 레베카스 월드, 빅브라더, 알프레드 그릴, 타르탄, 브레이크아웃. 달리아의 아름다움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푹 빠졌던 준호 씨. 어쩌면 그건 예술가의 눈이 빛을 발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흔한 재료 속에 숨은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조각가. 10년 이상 조각을 전공했던 예술가는 이제 농부가 되었습니다. 다알리아 이제 키우다 보면 지주대를 세워야 되는데 지주대 이제 작업하다가 나중에 가드닝 하다가 지주대 찔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이렇게 집어야 될 때 아니면 꽃 깎을 때 이렇게 하다가 찔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지주대에다가 뿅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석고를 조각칼로 깎는다. 농부가 되기 전 준호 씨는 미술이야말로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30년 이상 미술만 바라보고 그 길만 걸어왔는데요. 재료를 다 갖다 버렸어요. 한 2년 정도 전에, 2, 3년 정도 전에 다 갖다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배수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농업하면서 이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싶어서 한쪽만 집중하고 싶어서 배수진으로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조각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조각 전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각들을 들고 끌고 칼을 들고 있어야지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시선은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조각도가 아니라 물감이 아니라 식물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텀이 긴 작업,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10년, 20년 해야 되는 일종의 프로세스 아트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내려놓고 잡은 다알리아. 조각 작품 사진들. 사실 준호 씨는 국내 명문대에서 조각을 전공하며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인재이자 예술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직업은 농부니까 작업을 안 하고 농업, 농사일을 짓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해봤거든요. 박사 논문을 미술 그쪽으로 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근데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때 저는 잘 몰랐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그게 돌발성 난청이었고 그게 시작이었고 막 몸이 망가져가지고 계속 병원 신세 치고 하면서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힘들진 않았어요. 아쉬운 건 분명 많이 있는데 힘들진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한번 아프고 나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쉽게 인생의 방향을 바꿨지만 막상 귀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죠. 그때 도움이 된 것이 바로 청년 후계농 지원 사업 중 영농 정착 지원으로 3년 동안 받게 된 바우처였습니다.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고 되게 불안정하잖아요. 수입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언제 뭐가 될지도 모르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 달 안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짧게 봐야지 뭐 6개월 보통 2, 3년 해야지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동안의 수익이 되게 불균형하잖아요.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 적어도 그 바우처라는 제도로 9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나오니까 그걸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고요. 30년 가까이 걸어온 꿈을 뒤로 하고 확 바뀐 인생의 방향. 2020년 다알리아를 통해
신규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덕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농사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년간 바우처가 지원되고 저금리의 중식농장은 정책 따로 자금 있어서요. 대출 가능. 여기 다알리아가 영하로 떨어지면 다 죽거든요. 설이 내리면 다 죽고. 그래서 증식 농장은 따로 하우스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가서 겨울 나고, 예, 그래서 지금 겨울 준비합니다. 겨울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졌어요. 겨울 나기에 유독 신경을 기울여야 하는 조금은 까다로운 달리아. 준호 씨의 돌봄이 필요한 것은 달리아뿐만은 아닙니다. 작은 화분을 트럭 짐칸에 실른다. 불과 몇 년 사이 달리아 박사님으로 통하면서 그의 도움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객의 차에서 화분을 네. 내린다. 한꺼번에 가져가시죠. 토분하셨구나. 아니요, 안 바쁩니다. 안 바쁘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뭐 여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작업실.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렇게 된 게 지금 그대로 일단 가져와 봤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지금 일단 흙 상태는 되게 영양이 되게 많을 것 같은 상태고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아래 그렇구나. 보면 이미 다 만져보면 네. 그 그런 것 마른 같아요, 고추대 이제는. 같이 네. 다 죽었어요. 보면 뿌리도 다 이렇게 죽었잖아요. 섬유화됐구나. 예, 네. 화분 속 흙을 쥐어짠다. 물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나오네요. 가슴이네요. 이렇게 꾹 쥐었을 때 이 물이 안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그 습기가 너무 많은 상태고 네. 얘는 죽었으니까 뺄게요. 네, 빼야죠. 많이 아프네요. 지금 얘 보면 잎이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이거 뿌리가 상해서 그래요. 뿌리가 상해서 다알리아 원래 되게 네. 강한 식물이거든요. 네네. 얘 뿌리가 없는데도 아마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열어보면 화분에서 흙과 뿌리를 꺼낸다. 아니다 보여주려고 뿌리가 돌긴 돌았죠. 네, 보세요. 여기까지 녹았다. 이거 다 녹은 거예요. 어떡해. 이거 녹은 거는 습도 때문에 녹은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까지 생겼었는데. 보세요. 잔뿌리 하나도 없죠. 이거 만져보세요. 이거 다 녹았어요. 그렇죠. 이거는 뿌리 아니에요. 이거 심지 같은 거. 그러네요. 이거 섬유만 남은 것 같아. 섬유. 예, 섬유질만 남았어요. 네. 이거는 제가 보상해드릴게요. 저는 선생님 믿고 가요. 왜냐하면 TR율이라고 뿌리가 없는데 이파리가 무성하면 이파리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게 말라버려요. 안 차게 됐다를 이걸로 보고서 할 수도 있는데 아래서 잔뿌리들이 뿌리가. 막 내려왔을 거예요. 네. 아까 전에 그 죽은 뿌리 말고 흰 뿌리, 네. 희고 통통한 뿌리들이 내려왔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면 되게 좋아해요. 네. 최근 달리아 인기가 많아지면서 달리아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그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럴 때 준호 씨의 지식과 기술이 빛을 발하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면서 한국 달리아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하네요. 산 중턱에 모여 있는 건물들. 그중 주차장이 넓은 건물에 도착했다. 달리아에 대한 열정과 기술은 있지만 자본이 턱없이 부족하던 준호 씨가 시장을 개척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주의 유명한 식물 카페인데요. 여기 공사하는데 디자인하고 하는데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지금 만들어진 지 지금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식물을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이제는 식물들도 사이즈도 커지고 다 커졌으니까 식물들의 질을 조금 더 좋은 좀 특이한 아이들로 이제 교체를 계속 하려고 여기 대표님 내외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 키워보시라고 갖다 드리려고. 화분 몇 개를 들고 카페로 들어간다.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식물 카페. 이건 뭐 카페가 아니라 식물원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다양한 식물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많은 손님들이 찾고 있답니다. 준호 씨 입장에서도
카페가 유명해지니 기쁘고 직접 디자인을 했던 곳이라 애착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처음에 심었던 아이들이에요. 얘는 알로카시아라고 이제 보통 집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크는데 환경이 좋아서 여기는 이렇게 알로카시아 이렇게 컸는데 지금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무슨 이유인지 아직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안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거는 알로카시아 친척 콜로카시아인데 이파리 모양새는 비슷하고 사이즈도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이만해져요. 그런데 얘가 월동 온도가 조금 더 낮거든요. 한 7, 8도 정도 월동 온도가 더 낮으니까 자, 이거는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심어보시는 거 어떤지 한번 제안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물에다가 좀 놔두고. 대표님 여기 어. 세 품종 여기다 심어보고 아. 두 품종은 여기다가 심어둘게요. 아마 여기 너무 그늘지지 않을까? 쟤네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쟤네는? 예, 얘가 색깔 빠지는 것 때문에 아. 문제니까. 그리고 얘네는 흙이 별로 없어도 되거든요. 아. 여기가 이 물가 여기가 딱일 것 같아요. 사실 식물 카페는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가 관건. 그 마음이 서로 잘 맞은 덕에 준호 씨도 여전히 관심과 애정을 기울입니다. 그 물 깨끗하니까 거기서 손 씻어. 예. 물고기들이 있네요. 카페 사장 여기 도롱뇽도 있고 도마뱀 무슨 뭐 송사리 뭐 이런 것들도 많아. 가재도 있고. 제가 러너가 많이 나오면 예. 차라리 저런 데다 심어야 번식이 잘할 것 같은데. 그거 색깔이 근데 아마 빠질 것 같아요. 아. 쟤는 색깔 그래서 때문에? 만약 괜찮다 그러면 러너가 나오면 러너를 잘라가지고 저기다가 넣으면 돼요. 아, 그러면 그래서 되겠네. 그렇게 해서 번식을 시키면 아, 되는데 우리 사부래니까 처음에 여기 처음에 디자이너 그럴 때 많이 도와주고 말은 놀러 오라는 거지만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얘네들도 한 바퀴 돌면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서로 내 의견도 있지만 또 전문가고 하니까 또 이렇게 의견 들어보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술 공부를 하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 예술적 감각, 거기에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더해졌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겠죠. 사실 이쪽 식물 관련된 게 디자인을 딱 해가지고 아 이런 식물 저기다 심으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 식물을 서치해서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심는 거, 위치 잡는 거, 그 식물이 있을 때 이 식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부터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업 공간이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식물의 어디를 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동선까지 짜는 것까지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돌발성 난청과 우울증이라는 어려움을 딛고 달리아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튼 송준호 씨. 그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 달리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름을 막 지었어요. 이거 원래 지으신 분이 더블 트러블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 아 무슨 이름을 그렇게. 사람들과 예. 모여 이야기하고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다. 이틀 전에 태풍 불어가지고 이렇게 넘어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넘어진 거 이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달리아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달리아의 아버지. 달리아에 관한 모든 것은 내게 맡겨라. 꽃이 많지가 않아요. 꽃이요? 많은데? 아니 태풍 때문에 진짜 이렇게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 달리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송준호 씨의 이야기. 꽃을 통해 나누는 삶을 실천하다. 유튜브에 근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해설 방송 살얼 잃었다 시즌5 시련을 딛고 일어나 달리아를 든 남자 1부였습니다.